이게 별 하나, 두 개, 세 개 난이도라 했잖아요. 별 하나짜리는 내가 속도반에서 수업해서 영상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별 하나 풀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 그쪽 영상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려놨어요. 예, 이제 이 문제 봅시다. 사실 그거는 가조건은 fx가 우함수라는 얘기고, 그렇죠? 마이너스 x 대입했는데 x가 나온다. 우함수. y축 대칭됐다는 뜻이죠? 그래프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되는 형태다. 근데 이제 우함수의 정적분의 특징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0부터 2까지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y는 x축으로 이렇게 대칭되게 생겼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좀 이상한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 y축 대칭해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엮으시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도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대칭 범위로 다 합쳐버리면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2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범위가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다조건은 주기함수입니다. 주기, 최소 주기 4인 주기함수.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가 딱 4 간격이잖아요. 여기서 주기가 4라고 했고, 주기가 4라고 했고, 여기서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이 나온 거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gx가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게 gx라고 했으니까 gx식을 한번 fx로 표현을 해보시면 gx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x 대신에 x-3 그리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치? 이해되시나요? 평행이동으로. 그러면 됐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게 1부터 9까지 gx, dx거든요. 여기 gx 대신에 이 식을 대입을 하시면 fx 정적분을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대입해서 해볼게요. 1부터 9까지 f x 빼기 3 더하기 요렇게. 그러면 저 f하고 2를 좀 분리해 볼게. 1부터 9까지 f x 빼기 3 dx 1부터 9까지 2 dx. 요쪽만 따로 적분해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거 내가 바로 이렇게 쓸게요. 2를 적분하시면 2x 1부터 9까지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치? 이 적분해서. 그리고 이제 얘만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x거든요. 근데 x 대신에 x-3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있는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을 하시면 fx로 깔끔하게 나오겠다. 그치? 근데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한다는 건 뭔 뜻이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거. 그럼 여기 있는 적분 구간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x가 1부터가 아니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서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3 빼주시면 6까지 이렇게 fx, dx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입하시면 2, 8, 16 요것만 잘 처리해 주시면. 근데 아까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주기함수인데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2다라고 했고, 지금 여기 범위를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범위 8만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주기 간격이 4고 8이면은 주기 2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한 주기에 한 주기에 2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주기함수니까 반복이 되겠군요. 더하기 16. 그래서 2 곱하기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6 그래서 12 16 빼기 4에서 12 이렇게 다 구하시면 주기 함수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을 찾으신 다음에 일수해 주시면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정리 다 되셨으면 50번 넘어갈 건데 50번을 했습니다. 아, 네,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요. 10분 지원 될까요? 50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변수가 많아서 헷갈릴 거예요. 예, 보시면 구해야 되는 게 FT를 저기 나와 있는 FT를 0부터 4까지 적분을 하시는 건데 FT가 보니까 막 X 빼기 T를 정적분을 했단 말이죠. 일단 내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는 X 빼기 T 그래프. 요건 여러분 기울기가 1이면서 X 절편이 T인 그래프죠. 기울기가 1이면서 X 절편이 T인 그래프. 요런 식으로 지나갈 건데 여기가 T고 근데 이거를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부분이 꺾여 올라가면서 이렇게 V자 형태를 그리는 애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근데 이거를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겠대. 0부터 2까지. 근데 T가 보시면 지금 0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0이 여기 왼쪽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쵸? 0이 이쪽에 있겠지. 근데 2가 어디서 끝나는지 몰라. 2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낄 수도 있잖아요. t가 지금 4까지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t가 2보다 작은 애라면 2가 여기 오른쪽까지 넘어갈 거고 t가 2보다 큰 애라면 0부터 2까지 했을 때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끊기게 될 거고 두 개가 다르죠. 두 개 다르지. 자, 그리고 정적분은 내가 x축과 이루는 넓이에 부호를 붙인 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절대값이니까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t가 요 사이에 낑겨 있을 때는 정적분 값이 요 두 개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다. 이렇게 볼 거고 t가 2보다 클 때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정적분 값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첫 번째. 이 첫 번째는 뭐냐? t가 2보다 작을 때. 0보다 t가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범위는 t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문제에 나와 있는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볼게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저 넓이 ft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이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할 거거든요. 대입을 해서 y좌표 구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밑변 높이 하셔도 되는데 이 문제는 좀 특이한 게 이게 지금 기울기가 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45도 아니겠니? 45도? 여기도 45도 아니겠니?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45도, 90도, 45도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면 높이도 t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왼쪽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오른쪽 삼각형의 한 변 길이는 보시면 2 빼기 t 2 빼기 t가 한 변 길이니까 높이도 2 마이너스 t가 한 변의 길이 되고 그러니까 더하기 2분의 1 2 마이너스 t의 전체 제곱 이게 정적분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ft가 뭔지 정리해서 써보세요.
정리해서 쓰시면 t제곱 빼기 2t 더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가 2보다 커서 사다리꼴 넓이가 정답분 값이 돼요. 이것도 사다리꼴 넓이 공식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큰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쬐깐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떼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큰 거는 역시 한 변 길이가 t, 밑변 높이가 전부 t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2분의 1 t 제곱 이게 큰 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요 쬐깐한 거 이제 빼셔야 되는데 요 쬐깐한 게 한 변의 길이가 t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바로 그럼 세로도 마찬가지 t 마이너스 2라서 2분의 1 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뺄게요. 그럼 이거 정리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거 정리해서 써보세요. ET 빼기 나오나요? ET 빼기. 그러니까 이 식이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사실은 뭐냐면 정리해서 다시 써볼게. FT가 0부터 2 사이 범위에서는 이 식이고 그리고 2부터 4 사이 범위에서는 이 식이 되는 건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0부터 4까지 저 FT를 적분을 하는 거.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함수에서 이게 0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구간 끊어서 적분하시면 되겠죠. 저 앞부분이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거 답만 써볼까요? 식을 써보시면 0부터 2까지는 그 뒤에 있는 식, 위에 있는 식. 요거 적분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부터 4까지는 요 아래에 있는 식. 이거 적분해서 구하시면 여기서도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이거 계산해보세요. 조름권 필요하신 분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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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고 계니까 계산은 괜찮죠? 네. 요것만 봐주시면 돼요. 주요 변수가 지금 계속해서 바뀌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예, 되셨으면 이제 50번 필기 좀 더 시간 드릴까요? 필기하시고 51번 할 건데 51번 중요합니다. 이 문제다가 좀 별표 좀 쳐주시고 이게 이번 내신에 중요한 건 아니고 수투 전반적으로 심화 문제 풀 때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얘들아 3차 함수 한번 그려봐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리시면 돼요. 최고차 한계수 양수인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진다
볼록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신 거에 밑에다가 수직점선 쭉 연장해서 도함수를 이 밑에다 그릴 거예요. 라인. 예, 여기 2차 함수 나오겠죠, 도함수가. 자, 문제 한번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때 값과 극소 값의 차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값은 f 알파, 극소 값은 f 베타. 요거를 구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정적분 할 때 얘를 적분을 하면 이거 뭐라고 써? 이거를 적분을 하면 fx가 되죠. 그치? 자, 그럼 요거 적분하면 fx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f 알파 빼기 f 베타를 하고 싶으면 이 윗끝이 알파 아래 끝이 베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답이야. 윗끝이 알파 아래 끝이 베타. 요거 보기 있지 않아요?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근데 이게 의미가 무엇이냐면 도함수의 정적분과 이거를 그래프에서 나타내시면 베타부터 알파까지 적분을 하는 거니까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요 도함수의 정적분과 요 넓이. 이게 뭐가 되냐? 원래 함수의 함수값 차이. 함수값의 차랑 똑같다. 뭔 말이냐? 요 면적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의 차이가 된다는 거야. 내가 이 면적을 S라고 하면 요 위에 극대에서 극소를 뺀 수직 길이도 똑같이 S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응용 문제 푸실 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왜 내가 3차 함수, 4차 함수 설명드릴 때 얘가 이제 아래로 내려, 이 문제 끝이에요? 추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고 요만큼 증가하고 요만큼 감소하는데 요쪽 길이가 똑같으면 요 위에 아래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함수값 증가한 만큼 여기서 똑같이 함수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 넓이가 그대로 함수값의 차이니까 그대로 그래서 극소값의 높이가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린 게 저 내용이었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이쪽 밑에 넓이가 엄청 커 그러면 감소하고 요만큼 쬐끔 증가하다가 엄청 크게 감소를 하고 다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면적의 넓이가 함수값의 차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그래프 그리기가 되게 쉬워져요. 아셨죠? 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 없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 다른 분들이랑은 풀고 싶은 내용 있었는데 23번 말고 36번 한번 볼게요. 36번 괜찮았어요. 36번 한번 여러분 풀어보십시오.
먼저 그려주세요. 여기 3점수 그래프부터 좀 그려주시죠. 2분의 가지고. 넌다 괜찮니? 굉장히 잘 되네.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그래프는 그리셨나요? 그래프 앞에 그려놨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봅시다, 여러분. 그래프 이 문제는 x축, y축을 조금 잘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 해석부터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내가 그린 이 그래프하고 y는 tx라는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고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t가 0보다 크다, 기울기 역할을 하는 애가 t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작으면 t가 만약에 작으면 원점을 지나는 요런 애가 되겠죠. 그래서 교점 개수가 하나도 없겠지. 제가 교점이 안 생기고 t가 커지면서 기울기가 커지면 이제 점점 가팔라지면서 처음으로 교점이 이렇게 접할 때 하나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t가 더 커지면 이런 식으로 교점이 두 개, 저 세 개겠지. 저 밑으로 가면서 교점이 다시 한번 생기니까 이게 지금 교점 개수가 불연속일 때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교점 개수가 달라질 때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접하는 순간에 교점 개수가 앞뒤로 달라지기 때문에 접할 때의 t를 찾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접할 때 교점 개수가 달라질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접할 때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서 여기 3차 함수에 접해야 되니까 내가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접점의 x좌표를 미지수로 두고 풀죠. 여기 t가 이미 나와 있어서 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식 위에 있는 거니까 y좌표를 t 세제곱 3b제곱 더하기 77 이렇게 놓고 접선 방정식 한번 세워볼게요. 그리고 접방 한번 세워주실래요? 접선 방정식. 기울기 구하시고 접선식 세우시면 됩니다.
미분계수? 미분에서 P 대입한 게 기울기. X 빼기 좌표 더하기 Y 좌표. 이렇게. 근데 이게 원점을 지나지. 0,0을 지나니까 여기에다가 0,0 대입 하시면 P가 먼저 나오겠죠. 0,0 대입. 대입해서 P 구해봅시다. 숫자 대입해가지고 P 계산하시면 돼요. 숫자 깔끔하게 됐겠죠? 여기 보시면 27이 함수라서 27의 약수 3부터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되는데 P에 3 대입하시면 딱 0 됩니다. 27 곱하기 54 빼기 27 빼기 27. 그러니까 접점 X좌표가 3이라는 거야. 접점 X좌표. 이게 지금 3컴마 뭐라는 거야? 3컴마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P가 3이라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구하는 거냐면 양의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거죠. A가 아까 뭐였냐면 T가 가깝게 접근하는 애가 A였거든요. T가 뭐냐면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P가 3일 때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값이 된다는 거예요. A가 T고 T는 기울기고 그러니까 접할 때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마무리. 어렵죠. 이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앞에 앞쪽으로 가서 23번 예일하고 문제도 얘랑 비슷해요. 접선 방정식으로 푸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풀어보십시오. 이거 학습 시험 때 낼게요. 다음 시간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밑에 동명연구 문제 몇 번이야? 38번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쪽에 38번. 답이 5번 16. 이거 개형 그냥 그림만 그리시면 되는 문제인데 거기
보시면 F3이 3이고 F5가 5고 그리고 역함수가 나왔으니까 일단 Y는 X 보조선을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3이랑 3,3이랑 5,5가 전부 다 이 위에 있다는 거고 거기 두 번째 줄에 3부터 5 사이에서 fx가 x 위쪽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fx 그릴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보자. 여기만 한번 그려볼게. 요 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fx. 자 그러면 지금 여기 3부터 5까지 fx를 적분을 하라는 거는 요 fx하고 3부터 5까지 요 x축이 이루는 요 넓이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뒤에 gx도 있는데 gx 같은 경우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겠지. 이거 대칭 이동해서 요 밑넓이가 3부터 5까지 gx의 정적분 값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y는 x 대칭이라서 여기 연두색 부분을 저쪽 위로 올려보시면 여기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fx 말고 나머지 이 부분이 이 부분 넓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3부터 5까지 gx dx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3부터 5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깎이면서 요 영역이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가 fx, 여기서부터가 이제 gx. 그리고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큰 정사각형 5, 25에서 까만 정사각형 3, 4는 9 이렇게 되시면 16 이렇게 나와요. 괜찮죠? 예, 이런 문제였습니다. 역함수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그래프를 그려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연속함수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제일 쉬운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쉽시다. 그 33번 한번 풀어볼게요. 앞쪽으로 가셔서 중앙고 기출 문제 33번. 그래프 그리셨나요? 아마 그리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그때 됐어요.
대입하시면 16이죠. 그렇죠? 그리고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와요. 일단 그래프 여기 그리신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봐보자.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범위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밑에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밑에는 안 보고. 마이너스 2부터 예를 들어서 A가 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A라고 할 때 그때의 최대값이 GA라고 했는데 그때 최대값은 여기 아니야? 계속해서 얘가 최대지. A를 여기서 잘라도 최대가 여기고 여기서 잘라도 최대가 여기고 그러니까 A가 쭉 진행되더라도 최대값은 계속해서 이렇게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같아져요. 언제까지 같아지냐면 여기 얘하고 얘하고 높이 같아지는 순간까지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건데 만약에 A가 이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최대값이 새로 생기는 요점들이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GA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얘를 따라서 그래서 여기 연두색 선으로 그린 이 그래프가 GA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만나는 점을 빠르게 찾으셔야 되는데 이거 비율 관계로 빠르게 찾을 수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 변곡점이 0이고 극소값이 2고 그러면 지금 한 칸 간격이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때에서 다시 보내서 다시 만나는 점도 간격이 똑같다고 했다. 그러니까 2 더해주시면 이쪽 x좌표가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찾는 게 G5잖아. A가 5일 때. 그럼 4를 지나가서 여기 요거를 찾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였다면 GA가 16이었을 텐데 4를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 G5는 원래 함수식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셔서 125 마이너스 65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조금씩 한 문제씩 계속 내요. 정답권은 어려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수능 준비할 때 중요할 겁니다. 잘 알아두시고 적힌 놈을. 예, 그러면은 숙제 중에 같이 보고 싶은 건 이제 끝났고요. 점심 먹고 와서 정적분 활용 뒤쪽에 남은 문제들 몇 개 같이 보고 클리닉 할게요.